베이비 부모 퇴직자 다들 어떻게 살까? 기술, 능력, 몸, 건강 다 싱싱하다. 그러나 쓸 곳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사실 누구나 모두 힘들어요. 베이비 부모의 마지막이 1963년생입니다. 제가 1963년생이거든요. 퇴직을 다 했잖아요. 퇴직을 다 했는데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또 건강하고 그런데 직장은 없고 이 엄청난 모순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시장에, 전통시장에 내장탕 이런 데 한 대 먹어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옆에서 이야기하는 두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침 한 10시 정도 되는데 벌써 앞사람은 소주 2명을 까면서 먹고 있고 또 앞사람은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둘 다 똑같이 동년배인데 한 사람은 군인 원사라고 그러죠. 상사 위 원사. 준이 출신인데 이제 연금 받고 살고 있고 아마 그분도 그렇겠죠. 근데 그 이야기 주제가 소주 2병 깐 사람은 가끔은 일용직 노가대라고 그러더라고요. 하기도 하고 그렇고 원사 준이 출신은 유치원 차 운전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남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금 63년생이니 어떻게 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몸이 건강하니까요. 그리고 물론 문제는 있을 거예요. 가끔 자신감은 없긴 없어요. 그래도 내가 지금 이렇게 연금을 받고 살지만 타당하게 이렇게 집에 편하게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문제는 베이비 부모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저만 문제가 아니라. 근데 저도 잘못하다간 여러 각자의 가정에 살고 있는 베이비 부모들은 자기 혼자만 문제로 생각할 것 같아서요.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모든 베이비 부모의 문제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좀 우리가 선진국이고, HR, Human Relationship인가요? Human Management. 이런 것들이 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경쟁 사회고, 그렇죠. 한국, 어떤, 이런 인재들이, 이제 본 게임이 끝나고 메이저가 끝나고 마이너를 내려가서 또 그곳에서 또 하면서 월급을 적게 받지만 또 뭔가 그런 거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이 없으니까요. 이것도 다 능력 문제니까 뭐라 할 이야기 없죠. 개인의 능력 문제. 저는 지금 근데 그렇더라고요. 각자 베이비 부모라든지 이렇게 퇴직해서 한 사람 왔다. 다 자기의 역량이 있고 기술적으로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버를 한번 선택을 했는데 유튜버가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느꼈고 지금은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참 그렇죠. 하고 싶은 것 찾아서 하는 것, 돈 많이 벌겠다는 뜻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대부분의 법이 어쩌고저쩌고 60살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0 이후에 이렇게 이제 메이저의 첫 번째 직장이 끝나고 나서의 두 번째, 세 번째 찾아가는 이 길이 쉽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말해서
첫 번째 직장에 쌓인 그 기술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 그러고 나도 이제 연금도 받고 하니까 이제 동양 철학이라든지 뭔가 내 정신세계를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좀 해주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이제 그게 그런 생각 쪽으로 하는 게 제 이제 유튜버 생활인데 어 유튜버 역시 이것도 그 뭐죠 정신세계 뭐 이런 것은 또 봐주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브 AI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광고주의 친화적인 컨텐츠를 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광고주가 친화적인 컨텐츠라는 게 그 먹방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조금은 제가 갖고 있는 어떠한 그 사회를 선하게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걸 선하고 착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쪽 그런 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베이비 부모 시대에는 경쟁이 심했잖아요. 저희까지 경쟁이 심했고 그렇지만 또 우리가 운이 좋기도 하죠. 경제 성장기에 대다수 살았고요. 참 인생이란 게 그런 것 같으네요. 먹고 사는 문제고 그 다음에 재미있는 문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60이 지나서 물론 먹고 사는 문제도 위협적이지만 외롭죠. 외로워요.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어떤 직장에서 함께 모여서 살면 경쟁도 하고 같은 일 하면서 유대관계도 있지만 이렇게 떠나게 되면 철저하게 혼자가 돼버리거든요. 이 혼자가 된 속에는 혼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무엇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무엇이 참 어렵습니다. 베이비 부모 퇴직자 다들 어떻게 살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거죠. 힘들게 살아요. 그래 천만다행히로 어쨌든 그래도 국민연금이라는 그리고 일단 연금적인 사회적인 사회 안전망이 조금 그래도 옛날보다 갖춰 있어서 그래도 좀 천만다행입니다. 어쩌면 그렇지 모르죠. 그러니까 퇴직하고 그 남자가 퇴직하고 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61살이니까 주변 사람 쭉 보면 선배들도 보게 되면 다들 이렇게 단순 명료하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분 좋을 필요도 없지만 60 이후의 삶은 사실상에 이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돈 몇 푼 차이 있을지 모르도 다 똑같은 이체 같아요. 그 똑같다는 것은 다 외롭잖아요. 외로워요. 쓸쓸하고 자존감이 없어지고 밥만 먹고 누구도 나를 관리하지 않는 나 혼자 있는 거 그런 거가 된 것 같아요. 우리 베이비 부모 이제 부모 다 그렇죠. 운이 좋아서 좋은 그 파트너 와이프면 참 감사하고 그렇지 않고 또 그게 운으로 이야기할 건 못 되지만 와이프 역시 그 각자의 그 베이비 부모 와이프 역시 또 그들도 힘드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60살이 되고 하면 다 힘들어요. 힘들어. 그런데 왜 힘들면 휴식을 취하면 되잖아요. 근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뭐죠? 그게 이제 기존적으로 어떤 사람은 골프도 치고 한 사람도 있겠지만 직장에 충실했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국가 산업 일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정년하게 되면 어떻게 할 줄 모르죠. 놀러 가본 적도 없고 소위 가족 중심으로 살았고
그냥 자기는 어떤 돈을 벌어서 먹여 살리는 일만 살았고, 이제 그거 기능, 먹여 살리는 기능, 돈을 버는 기능이 떨어진 나는 천덕꾸러기죠. 가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집에 있는 아내 파트너가 되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아내들도 맞벌이 한 사람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미 완전 산업 욕구만 했지, 일만 했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루타는 똑같은 거죠. 근데 일을 했으면 돈을 벌었으면 그거라도 있었는데, 이제 일만 했지 돈을 버는 기능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참 힘들죠. 같이 이렇게 그 남자끼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더라도, 그야말로 다 노동자만 했지, 일만 했지, 정신적 소양이라든지, 뭐, 서로의 소통해서 길게 이야기 나누고, 뭔가 서로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외로움과 또 뭔가 알아가면서 사는, 서로 상부상조 알아가면서 사는 즐거움이란 게 있는데, 그것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있고,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술을 마시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스트레스 있고 삶에 있을 때 어떠한 아까 말했지만 술도 있지만 자기가 어쨌든 뭔가에 올바르게 살겠다는 거, 올바른 정신으로 살겠다는 거, 뭔가에 깨달아서 살겠다는 거, 이러한 어떠한 인간을 자연적, 천성적인 인간의 그런 길을 못 갖고, 천성, 그리고 자연적인 인간이죠. 본래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교육을 받았죠. 그 교육이 뭐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 뭐, 끊임없이 직장 가도 교육받는 거죠. 그 교육이 어떤 인간의 본질적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고 했으니까, 목적적인 것이보다는 수단적인 교육을 다 받는 거죠. 삶의 수단을 위해서 받는 거잖아요. 목적이라는 것, 목적적으로 교육을 받으면 알았으면 참 좋을 텐데 말입니다. 내가 그 교육이라는 게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터득이라든지 이런 어떠한 교육을 받았지만, 목적적인 본질적인 나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고 그거에 대해 접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60이 돼서 허전하는 거죠. 허전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직장에서 성장하는 게 이제 시스템상의 조직에서 이렇게 뭐 성장해 가지만, 인간 본인의 성장은 하나도 안 한 거죠. 그리고 인간 본인의 성장은 직장에서 원치가 않죠. 왜냐하면 직장은 일만 잘해주면 되는 거죠. 돈의 투여 목적은 이익을 창출한 거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해주기 위해서 사람 뽑았지,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 사람은 필요가 없거든요. 어떤 직장이든. 그러다 보니까 직장이란 곳은 오직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생산력이 증가하고 수익이 증가할 쪽에 일을 하는 그쪽의 지식이 한정돼서 이제 허락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적 지식은 세지만 정년 후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쓰레기가 되어버린 거죠. 그 직장적 지식이, 직장적 수단이 다 이제 정년하게 되면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이미 그 과정 중에 인간으로서 성장을 못해서 인간 골동품이 아니라 인간 쓰레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참 고민스럽죠. 이 베이비 부모 퇴직자로 이렇게 다들 어떻게 살려면, 아마 여러분도 이제 다른 사람 어떻게 사는 것인가 알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살려고 하고 있냐면, 유튜버에서 기대치가 내가 기대해서 혹시나 유튜버를 결과로 해서
뭐 조금이나 소득을 기대했는데 그게 미미하다는 걸 알았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멘붕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좀 재미있게 살아야 되겠는데, 이 재미라는 것이 골프 치고 맨 그런도 재미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수익도 좀 있고, 그 다음 그 수익 안에서 기분도 좋고, 고객과의 관계, 수익을 내려면 내가 이제 주인이고 손님과의 관계에서 계속 끊임없는 그 새로운 이야기가 창출되고, 새로운 좋은 일이 창출돼야 되는데, 그런 걸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제 왔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이죠. 고용과, 그 다음에 뭐 자기 나름대로 조그만 거라든지 할 수 있는 거, 이런 건데요. 저는 이제 솔직한 식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요양보호사를 땄는데, 그거 따기도 쉽지 않지만, 따가지고, 그,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완전히 그 트라우마로 걸려버렸어요. 근데 그쪽은 이제 따놓게 놨고 쓰지를 못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또 찾아본 게, 이렇게 이제 60이 돼서 이렇게 갈 곳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경비자리라든지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저는 가감하게 지금 현재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61살이니까 내가 내 자영업을 할 때 기술 가지고 했을 경우에 분명하게 15년이라는 세월이, 저 75세까지 한다 치면 80까지는 20년이고 이 많은 세월이 나왔는데 지금 나는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는 것도 있거든요. 좀 손도 증가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배워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내가 어떤 가게를 오픈하고 있으면 그 들어온 손님과 소통을 하면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내가 어떻게 그 기술을 연마하고 그 기술을 잘해서 손님에게 만족을 시킬 수 있는가 문제거든요. 네, 저는 그 정도 지금 고뇌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의 이제 사촌 형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사촌 형들도 사촌 동생도 마찬가지지만, 첫 번째 직장은 다 좋았죠. 교직에 있어서 교장으로 다 청년했는데. 나이가 지금 이제 뭐 61살, 2살인데, 놀 수만 없는 거죠. 어떤 형님은 논다고 그러긴 하는데, 이게 참 고뇌스러운 거거든요. 집에서 계속 있다는 것도, 제가 지금 이제 유튜버에게 온 열정 다 쏘았거든요. 유튜버가 수익 모델 될까 해서 쏘았는데요. 아시다시피 제 유튜버가 뭐, 크게 뭐 화려하거나 뭐 누가 듣고 뭐 이럴 때 재미도 없는 유튜버라서 수익 창출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어쨌든 제 이야기, 저희 모습 그대로 한번 라디오식이 아니라 노출을 한번 시켜보려고 그럽니다. 베이비부모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어렵죠. 우리는 어떻게 이런 위기를 넘어가야 될까요? 이제, 우리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적은 연금이지만 먹으면 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재밌게 살 수 있어요. 어쩌면 재밌게 이렇게 시간을 쓰고 살아버리면, 시간을 재미를 쓰다 보니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돈을 벌려고 안 해도, 시간을 충분히 쓰면서 보람있게 살고 있으니까,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저같이 잘 놀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놀 줄 모르면서 집에 있으면서 하다 보니까, 놀 줄 모르니까 제가 좋아하는 지식적인 도전이죠, 유튜버가. 뭐 지식적인 도전을 하는데 이 지식적인 도전이라는 게 누가 알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단수가, 순간 빨리 이렇게 이렇게 수익 모델 결정한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또, 내가 하는 이런 방식의 유튜버의 컨텐츠 운영한 사람도 또 많지 않으니까요. 제가 가는 게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재미가 없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재미있는 어떤 사람의 것도 있지만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 평범한 사람 고단한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죠. 그게 자기들의 자기 모습이니까. 우리는 언젠가 뭔가 우리가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자기 이야기 하면서 했잖아요. 저는 지금 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유튜버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 일구기도 엄청 어려웠거든요. 1700이 올라가기 너무 어렵네요. 1997에서 막 3개가 안 올라가니 계속해서 1600대인데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저의 내면의 고통스러운 것을 또 공유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다 단절됐어요. 사람끼리 만나서 이야기도 안 돼요. 혹시 만난다 할지라도 속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 속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유튜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유튜버는 서로가 자기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묘안을 다 짜내고 있거든요. 저도 지금 제 묘안을 다 짜내서 여러분께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이 방법도, 삶 방식이 여러분도 하나의, 여러분의 삶에 좋은 어떤 참고가 될 수 있을 거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베이비 부모 퇴직자 여러분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정말 힘드네요. 조금은 지금은 이제 부부관계도 좀 안정됐지만 부부 문제도 힘들었어요. 조금 너무 감사하게 이제 퇴직 후 2년이 지나니까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세요. 지금 퇴직하신 분은 그것도 부부 갈등을 느끼겠죠. 왜냐하면 부부 갈등에서 남자 역할은 돈을 벌어줬지만 여자 역할은 돈 버는 거 썼잖아요. 혹은 이제 맞벌이도 있겠지만 남자 옆에 돈 버는 기능이 상실한 남자에게 또 여자랑 관계는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직장이 끝나고 나서의 해야 될 일이 먼저 안사람과 집사람과의 관계죠. 그거 잘해야 되고요. 그 고비를 넘어서 또 무력해지는 거죠. 그 문제도 힘들었지만 혼자 이렇게 살 때 너무 힘들어요. 이제 우리 나이는 아들, 딸들 다 이제 시집도 갔고 장가도 갔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직장 생활 하든지 아니면 취업 중심을 떠나 있잖아요. 집에는 와이프랑 이제 대부분 남편과 아내만 살고 있으니까. 이때 남편이 이제 현직에서 물러나서 퇴직에 오면 그 남편도 힘들고 아내도 힘든 거죠. 근데 이 힘든 시기를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유튜브를, 이 방송을 하는 그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60살 기준으로 전과 후가 있는데, 프론트 라인이라고 할까요? 이 전선대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바깥에 이제, 원래 음양에 조여서 남자는 바깥, 여자는 안쪽이니까, 안쪽 여자는 있어도 당연히 그건 자기 공간이 괜찮지만, 바깥 공간에서 주인으로 살다가 이제 그 주인자를 잃고 이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내가 주인인 공간에 남편이 손님이 들어가잖아요. 주인 힘이 세요. 손님 힘이 약하고. 그러면 그럴 때 어려운 게 있죠. 그런 고비도 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에게 찾아왔는데요. 그 고민을 이제 정말 힘들게 넘어왔어요. 지금 보면은 집에서 혼자 못 있겠어요. 직장을 간다는 게 수익도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아직까지 우리가 노인에서 쓰는 단어처럼 잠재 능력이라고 할까요? 잠재 능력이 아니라 뭐죠? 남아있는 능력이죠.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생 이모작 그렇잖아요. 결국은 인생 이모작을 해야 되는 필수 코스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베이비 부모들 지금 퇴직한 사람은 인생 이모작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지가 않은 이야기. 왜냐하면 일모작시,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그 어떤 직장, 좋은 직장에 서 있잖아요. 그리고 정년회 때는 최고의 그 직장에 자리에 올라가 내려오잖아요. 그 힘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기준점이 있다 보면 사실 새로 출발한다는 게 자존심을 상해요. 근데 저에게는 이제 2년을 지나 보니까 2년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직장이 다 기억도 자체도 없어요. 단지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 살다 보니까 와이프랑 이제 어쨌든 밸런스 유지해야 되네요. 왜냐하면 남편이 직장에서 완전히 들어와서 아내랑 사는 이 문제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아내도 힘들어요. 그동안 자유를 누렸던 것이 힘들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제 아내랑 어떻게 이제 손발을 맞춰서 이제 2년을 지났으니까 살게 됐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모지가 생기죠. 나는 이렇게 늙어가야 되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우리는 이 상황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사람은 그 가족 전체의 흐름을 바꿔서 이렇게 사업으로 발려하는 게 이런 경우 매우 위험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60살 정년하고 나서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미 안정돼 구축된 어떤 부동산이든 이 가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나는 실패해도 되는 그런 그 직장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실패하다 할지라도 그냥 왜냐하면 연금이 있으니까 그냥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게 뭘까요? 그런 것을 여러분 찾아야 되는데요. 월급은 적더라도 우리가 뭐 자원봉사 뭐 이런 게 돼 있죠. 운동도 있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월급이 어떤 수익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베이브 퇴직자로서는 퇴직자는 외롭지 않아야 되고요. 첫째 외롭지가 않아야 돼요. 이 외로움 해결하면 돼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사실 직장 가면 그 기대치가 완전히 떨어지죠. 그 첫 번째 직장에서 전부 다 매니저로 이렇게 여다가 나오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요, 빨리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전 직장은 단절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직장 끝이잖아요. 이미 끝나버린 거죠. 제 현직에서 일한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적응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퇴직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같이 그냥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좀 맞긴 하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끝난 것은 끝이에요. 거기서 어떤 답이 나오잖아요. 새로 시작해야 되니 완전히 끝을 맺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그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요, 솔직한 심정으로 30대 능력이 아니거든요. 60대 능력이죠. 60대. 그럼 뭘 해야 될 것인가는 고민을 해야죠. 뭘 해야 될까요?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베이비부모 퇴직자 다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베이비부모 퇴직자 여러분, 힘들죠? 저도 무지하게 힘들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제도권 바뀌잖아요. 어떤 다 놔두고 다른 전체 모아서 문제다. 완전 따로따로 개인의 문제거든요.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너무 힘듭니다. 개인의 문제인데, 우리 기대 수명치가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거의 90살까지 가잖아요. 그럼 60에서 90까지 가는데, 뭘 해야죠, 도대체? 고민이 많은 대목입니다. 좀 뭔가 지금
우리 물질의 폐자원 활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폐자원 활용 자체가 하나의 산업 영역으로 돼서 수익이 창출되잖아요. 폐직은 아니지만 퇴직자 활용, 뭔가 이쪽도 바로 그냥 이제 본계 퇴직하고 나서 뭔가의 그 퇴직자들 이렇게 은행이랄까요? 그런 게 있어서 뭔가 조금 중간 단계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거대한 댐에서 발전하고 내려온 물이 또 다른 댐에 또 댐이 만들어지고 식수형이 되고 막 쭉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젊어서 그런 퇴직을 하고 나서 그렇게 하고 그 퇴직한 사람도 관리해주고 뭐 쭉쭉 하면 그 퇴직한 사람이 이제 뭔가 자기를 순수 안전한 그 뭐죠 매우 소중한 사람으로 그 퇴직한 사람을 매니징 해줄 사람의 일종의 직장으로 생각해서 나와 1대1 그 매니저가 되는 거죠. 어떤 그 커뮤니티에서. 그래서 같이 고민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퇴직한 사람과 이제 어떠한 그 도와줄 사람. 그래서 또 제2의 인생의 열매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우리 뭐죠, 교육 시스템도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베이비부모 퇴직자로 살면서 또 느꼈던 것은 외롭다는 거예요. 외로워요. 지금 너무 외롭거든요. 제가 지금 외로우니까 제가 여러분과 소통하는 거예요. 좀 베이비부모 퇴직자 외로운데 이렇게 조금 외롭지 않게 사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돈은 많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고뇌입니다. 베이비부모 퇴직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근데 이것만 알 것 같아요. 모두가 개인이 경험을 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도 힘들다. 너만 힘들게 아니라 다른 사람 똑같이 힘들어. 그러니까 너무 너 혼자 힘들어한다고 해서 그렇게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서로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참 60세에 저는 이제 만 59세에 이제 명예퇴직을 했지만 참 지금 답이 없는 쪽이죠. 이쪽이 답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60살에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30살, 60살, 90살 이런 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60살이 새로 시작한 거예요. 60 갑자다고 하잖아요. 그럼 새로 어떻게 시작할까? 그러니까 30에서 60 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연연치 말아야 될 것 같고요. 전 60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본질에 충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격증도 따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제 인구 감소를 통해서 자리들이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전적인 거죠. 생산성은 떨어지지만, 그리고 새로운 젊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일이 같은 늙어간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것을 해줄 수 필요하기 때문에, 같은 늙어간 사람 커뮤니티 속에서 역할자로서 하기 위해서 그런 자분,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에게서 우선권이 되는 거죠, 당연히. 왜냐하면 젊은 사람은 경쟁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른 쪽에 젊은 사람 다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이 흐름을 흐름 속에 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뭐 정책 이야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사실상 내 개인이 이제 힘들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 60까지 이제 일을 했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그러면 좀 편하고 재밌어야 되는데,
어떻게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재밌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베이비부모 퇴직자들이 어떻게 재밌게 놉니까? 재밌게 놀 방법이 없어요. 재밌게 논다는 것은 관광을 다니든지 골프를 친다든지 뭐 탁구를 친다 그런 거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베이비부모 퇴직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문제는 노인이 되거나 어떻게 사는 문제잖아요. 특별한 문제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해결해 갈 것인가의 문제죠. 이거는 지금 여러분 강 건너 불보듯 할 수가 없어요. 당장에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 퇴직하게 되면 이제 끝이다 하고 좀 편할 줄 알았죠. 그게 아니에요. 퇴직하게 되면요. 자식들이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자식들과 아내 다른 영역이에요. 이쪽 자식과 아내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그거 쉽지 않더라고. 모든 상황에 모르지만 서로가 이렇게 소통이 많이 안 돼 있어요. 우리 사회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힘들어요. 서로가 소통이 안 되니까 추측으로서 그냥 상대를 평가하다 보니까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우리 베이비부모 부모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일만 해서 따름이지 관계를 맺어놓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퇴직에서 와서 계속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반드시 이렇게 다 터지고 깨지고 하면서 폭발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평화를 찾은 것인데 현명하게 해서 그런 아픔을 겪지 않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지금 우리는 모르죠. 60 이후 삶은 이제 그늘진 사이로 샤도우. 그래서 메이저에 나오지 않죠. 그냥 병원 갈 수도 있고 그냥 집에 혼자 있을 수도 있고 계속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란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유튜브 아직 사업성이 전혀 없지만 이렇게 유튜브 하고 나서 이렇게 내가 걸어다닌 곳 혼자 그래서 유튜브라는 희망을 가졌어요. 유튜브의 사업성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데 그게 좀 불가능한 한순간 저도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고 그 자격증 따다 보는 과정에서 적성에 맞아서 끌려가는 그런 인생 순서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 나이는 지금 만으로 쉬운 61살이니까요.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아마 우리 때 우리 베이비부모들은 어떠한 기술을 만약 60살을 배웠다 하면 지금 많이 이렇게 전통적인 그리고 오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이 먹어 돌아가시면서 다 그 직업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 직업을 그냥 나이 먹은 것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직업은 젊어서부터 했어요. 그래서 공간 확보했지만 지금 60살인 베이비부모의 나는 그건 할 수 없었죠. 학교 다니면서 프라이버스 있고 희망이 있잖아요. 꿈을 이룬 거잖아요. 그래서 공직 생활이 있었죠. 근데 60이 지나서 지금 다들 80살 먹고 90살 돌아가신 그 자리는 비록 내가 청년기부터 배워서 그 자리를 못 가지만 60 지나서도 뭔가 교육 기간에 배우고 연마해서 비록 퀄리티는 좀 서비스 퀄리티가 낮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그걸 해야 된다는 것이 어쩌면 60살 이후에 우리가 사회에서 어떠한 자신의 일자리를 포지션을 잡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제 그런 일자를 잡기 위해서 조금 자격증 따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가 풍요로우면 베테랑이었잖아요. 베스트 플레이어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40, 50년 하는 그런 손기술의 서비스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60살에 배워서 베스트 베테랑의 손기술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사회 경험을 많이 했고, 어떤 사람과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어, 이야기. 그렇게 해보고 싶은 생각이에요. 조금은 그 퀄리티가 떨어지죠. 그러면 서로 소통을 통해서, 저는 이게 대부분의 그 어떤 이렇게 20년 했지만 저는 이제 그 제2의 그 인생으로 저는 60 지나서 기술력으로 확보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요. 시청자 여러분, 고민이 많죠. 특히 베이비 부모들 고민이 많을 거예요. 지금 61살, 62살 엄청난 고민이 많을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 이게 답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거라도 여러분이 한번 나는 이런데 어떤 사람 저렇게 하는 그런 들어서 생각해 비교적 생각으로서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나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 해봐야지 하고 하는 그런 비교적인 자료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